여러분 안녕하세요. 6학년 2학기 국어 3단원 6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 132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황에 알맞은 자료를 활용해 논설문을 써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소인의 가족 단체 대화방과 성민이가 누리 소통망에 쓴 제발 저희 가게를 도와주세요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자, 여러분 먼저 여기 지금 누리 소통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누리 소통망이란 무엇인가요? 네, 교과서 잠깐 뒤로 넘겨서 134쪽 아랫부분을 볼게요. 책 선생님, 누리소통망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다듬은 말로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글이나 사진 따위를 올리거나 나누는 것을 말해요. 네,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라든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등등 누리소통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132쪽으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자, 먼저 소인의 가족 단체 대화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지 알아볼게요. 엄마, 오늘은 다들 얼굴 볼 시간도 없이 바쁘구나. 오늘 저녁은 외식하려고 하는데 먹고 싶은 거 있니? 나, 짜장면요. 엄마, 이웃집 아주머니가 땡땡 식당에 짜장면이 맛있다고 추천하던데 거기 갈래? 오빠, 에이, 거기 식당 사장님은 불친절하고 음식 맛도 이상하대요. 나, 그래? 어떻게 알았어? 오빠, 누리소통망에서 그 가게를 이용한 손님이 쓴 글을 읽었지? 아빠, 음식점을 직접 이용한 손님이 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으니 참 편하구나. 엄마, 이상하네. 그 식당은 깨끗하고 사장님도 친절하다고 동네에서 칭찬이 자주 하던데? 나, 정말요? 누구 말을 믿어야 하지요? 네, 요런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처럼 여러분도 가족 단체 대화방에서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눠본 경험이 있나요? 네, 우리가 요즘은 참 얼굴 볼 시간도 없이 바쁘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대화하기보다 이렇게 단체 방에서 정하고자 하는 것을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요. 자,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은요, 땡땡 식당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 땡땡 식당의 짜장면이 엄마는 맛있다고 이웃 아주머니께 추천을 받았어요. 근데 오빠는 누리소통망에서 그 가게를 이용한 손님이 쓴 글에서 불친절하고 음식 맛도 이상하다고 한 것을 보았고요. 자, 그래서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 이렇게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단체방의 내용은 누리소통망의 장점과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이야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럼 한 장 옆으로 넘겨볼게요. 133쪽에 제발 저희 가게를 도와주세요. 네, 여기는 성민이가 누리소통망에 쓴 이 글입니다. 자, 이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가게에 어떤 어려움이 있나 봅니다. 우리 함께 이 내용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제발 저희 가게를 도와주세요. 얼마 전 누리소통망에 퍼진 땡땡식당 불매 운동이라는 글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 가게는 바로 저희 어머니께서 운영하시는 식당입니다. 하지만 누리소통망에 실린 이야기는 사실과 다릅니다. 저도 기억합니다. 손님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토요일 점심시간에 한 손님께서 짜장면을 주문해서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곧 주문을 담당한 직원을 화난 표정으로 부르시더군요. 여기 짜장면 맛이 왜 이래? 빨리 사장 나오라고 해. 어머니께서 나오셔서 맛을 확인하고도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해 갸우뚱하셨지만 손님께 짜장면을 새로 가져다 드렸습니다. 하지만 손님께서는 새로 가져다 드린 짜장면도 이상하다며 배상을 하라고 계속 소란을 피우셨습니다. 결국 저희는 음식값을 받지도 않고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손님을 보내드렸습니다. 며칠 뒤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성민아, 인터넷 누리소통망에 너희 가게 이야기가 있는데 너도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라며 인터넷 글을 보내 주더군요. 그 글에는 며칠 전 있었던 일이 사실과는 다르게 적혀 있었습니다. 땡땡 식당에서 짜장면을 먹었는데 맛이 이상한 짜장면을 그냥 먹으라고 하고 사과는커녕 자신을 밀치며 불친절하게 말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댓글에 모두 저희 가게를 욕하며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를 아는 누군가가 제 이름과 다니는 학교까지 인터넷에 올리는 바람에 학교에도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뒤 저희 가게에는 정말 손님이 뚝 끊겨 저희 가족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이 아닌 제 말을 믿어주시고 이 글을 널리 퍼뜨려주세요. 저희 가게를 도와주세요. 네, 잘 읽어봤나요? 네, 무슨 내용이었나요? 네, 얼마 전에 누리소통망에 퍼진 땡땡식당 불매운동이라는 글을 보고 성민이가 답답한 마음에 쓴 글입니다. 그래서 이 누리소통망에 실린 이야기는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나오면서 어떤 손님께서 되게 악의적으로 글을 나쁘게 쓰셨죠. 그래서 그 글 때문에 댓글에 모두 가게를 욕하면서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성민이를 아는 누군가가 이름과 다니는 학교를 인터넷에 올리는 바람에 학교까지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민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까지 있었네요.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이 아닌 제 말을 믿어주시고 이 글을 널리 퍼뜨려주세요 하고 성민이가 도움을 요청했네요. 자, 그러면 한 장 넘겨볼게요. 134쪽 2번. 소인의 가족 단체 대화방과 제발 저희 가게를 도와주세요를 읽고 질문을 만들어 친구들과 묻고 답해 봅시다. 자, 두 글과 관련된 질문을 만들어 모든 친구들과 묻고 답해 보세요. 자, 질문을 총 4개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요. 이 위에 있는 2개는 소인의 가족 단체 대화방에 관련된 질문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2개는 성민이가 쓴 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1번, 소인의 가족이 단체 대화방에서 저녁 먹을 곳을 정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네, 왜 만나서 직접 정하지 않고 대화방에서 정했을까요? 네, 여기 보시면 얼굴 볼 시간도 없이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의견을 모으려고 했죠. 네, 얼굴 볼 시간도 없이 시간이 없어서 의견을 모으기 어렵기 때문에. 네, 요즘은 이렇게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때, 가족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누리소통망을 많이 사용하곤 하지요. 자, 그 다음에 2번째, 소인의 단체 대화방에서 우리가 질문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오빠가 에이 거기 식당 사장님 불친절하고 음식 맛도 이상하대요. 그래, 어떻게 알았어? 자, 오빠는 이 식당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누리소통망에 손님이 쓴 글을 읽고 알게 됐죠? 그럼 그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소희 오빠는 땡땡 식당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알았나요? 질문을 써볼게요. 세모 식당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알았나요? 네, 어떻게 알았죠? 누리소통망에 손님이 쓴 글을 읽고 알았다. 누리소통망에 손님이 쓴 글을 보고 알았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성민이가 쓴 글에 대한 질문을 만들어 봅시다. 자, 성민이가 글을 쓴 이유는 무엇인가요? 맨 아래에 나와 있죠.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이 아닌 제 말을 믿어주시고 이 글을 널리 퍼뜨려 주세요 하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알리기 위해 썼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성민이는 왜 누리소통망에 글을 썼나요? 소통망에 글을 썼나요?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째 질문은요. 땡땡식당 불매운동이라는 이 글 때문에 성민이가 당한 피해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는 가게를 욕하면서 가게를 불매운동을 하는
그런 피해 사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를 아는 사람들이 이름과 다니는 학교까지 인터넷에 올리는 바람에 학교까지 소문이 났다. 이러한 두 가지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런 질문을 만들어 볼게요. 성민이네는 손님이 쓴 글 때문에 어떤 피해를 입었나요? 쓴 글 때문에 어떤 피해를 입었나요? 첫 번째, 가게에 손님이 끊겼다. 손님이 끊겼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민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유출되었다. 네, 이러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만든 이 네 가지 질문 가운데에서 이번 누리소통망의 장점과 단점을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골라 분류해 봅시다. 자, 지금 이 질문 중에서 누리소통망의 장점과 관련된 질문은 무엇이 있나요? 우선, 네, 첫 번째. 얼굴 볼 시간도 없어서 의견을 모으기 어려울 때는 누리소통망을 사용하는 게 좋죠. 그러면 요거는 장점에 해당하겠네요. 그래서 장점은 질문 1.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를 어떻게 알았나요? 누리소통망에 쓴 글을 보고 알았다. 네, 이렇게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에 대한 거니까 여기도 장점이다. 질문 2. 그 다음, 성민이는 왜 누리소통망에 글을 썼나요?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네, 이 질문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이 널리 퍼지는 것은 단점이고, 또 내가 알리고 싶은 내용은 널리 퍼뜨리면 좋은 거니까 장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장점과 단점 둘 다 해당한다 라고 한번 써볼게요. 얘는 질문 3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네, 가게에 손님이 끊기고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한다. 얘는 단점이 되겠네요. 그래서 질문 4 이렇게 나눠보았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소통망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한번 알아볼 수 있었네요. 자, 여기 아래는 아까 알아봤으니까 바로 135쪽으로 넘겨봅시다. 3번, 누리소통망의 장점과 단점을 고려하며 누리소통망 이용과 관련된 논설문을 쓸 준비를 해봅시다. 누리소통망의 장점과 단점을 친구들과 이야기해보고 누리소통망 이용과 관련한 자신의 주장을 정해보세요. 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누리소통망의 장점과 단점에는 무엇이 있나요? 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또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렇지만 인터넷 공간이라는 곳에서는 이름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만큼 불확실한 정보도 많고 남을 비방하는 그런 내용도 참 많아서 잘 고려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누리소통망에 대한 여러분의 주장을 한번 정해볼까요? 오늘의 주장은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네, 각자의 주장을 한번 써보세요. 선생님은 누리소통망을 올바르게 사용합시다 라는 주장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누리소통망을 올바르게 사용합시다. 네, 참 올바르게 사용하면 참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는데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글을 읽을 사람과 게시할 곳을 정해보세요. 네, 글을 읽을 사람은 네, 우리 친구들, 또 뭐 가족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게시할 곳은 등교를 하면 우리 학교 게시판에다가 게시를 해도 좋고 아니면 우리 온라인 학습 공간에다가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온라인 학습 공간에다가 게시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3번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근거를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주장이 누리소통망을 올바르게 사용합시다 였으니까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누리소통망에는 정보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올바른 정보도 있지만 불확실하거나 틀리고 과장된 정보도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보를 사실을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누리소통망에서
잘못된 정보가 쉽고 빠르게 퍼질 수 있다. 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연결이 잘 되네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방금 성민이가 겪은 피해처럼 개인정보가 유출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누리소통망에서는 개인정보가 유출되기 쉽다. 그러므로 누리소통망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근거는요. 또 우리가 누리소통망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자꾸 빠져들고 중독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근거는 누리소통망에 중독되면 정신건강에 해롭다. 이렇게 써볼게요. 정신건강에 해롭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근거는요. 요즘에 우리 메신저를 통해서 금융 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누리소통망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소통망을 올바르게 사용하자. 이렇게 근거들이 주장과 잘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누리소통망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이유들을 여기 아래에 한번 써보세요. 자, 그러면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136쪽입니다. 4번 준비한 내용을 고려해 자료를 수집해 봅시다. 자료 수집 계획을 세워보세요. 자, 우리가 자료는 각 근거마다 하나씩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주장이 뭐였죠? 누리소통망을 올바르게 사용하자. 맞죠? 누리소통망을 올바르게 사용하자. 그러면 어떤 자료를 찾으면 좋을까요? 첫 번째 근거가 뭐였죠? 네, 잘못된 정보가 쉽고 빠르게 퍼질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자료는 잘못된 정보가 쉽고 빠르게 퍼진 사례를 찾으면 되고, 두 번째, 개인정보가 유출되기 쉽다고 했으니까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 세 번째 자료는 누리소통망에 중독되면 정신건강에 해롭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사례. 마지막으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누리소통망이 범죄에 악용된 사례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누리소통망으로 잘못된 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은 사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리소통망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은 사례.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은 사례. 자, 세 번째는 누리소통망이 정신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사례. 누리소통망이 정신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사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범죄에 악용된 사례 써볼게요. 누리소통망을 통해 누리소통망이 범죄에 악용된 사례. 이렇게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해 보세요. 자료 수집 카드를 활용하세요. 자, 나는 학교 누리집에 글을 쓸 거야. 전문가와 면담한 동영상을 찾아봐야지. 내 주장을 뒷받침하는 속담 사전에서 찾아봐야지. 나는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글을 써야겠어. 네, 그래서 다양한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를 조사할 때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검색을 하면 훨씬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리소통망, 잘못된 정보, 피해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할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누리소통망,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례, 그다음 누리소통망, 정신건강, 해로운 영향 사례.
누리소통망, 범죄, 악용 이런 식으로 핵심 단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혹시 누리소통망이라는 단어가 인터넷에 많이 안 나오면요, SNS라고 검색을 하시면 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각자 자료를 조사해서 부침 10에 있는 여기 자료 1, 2, 3, 4에서 내용과 그 자료의 종류, 그 자료의 출처, 그리고 그 자료에서 알려주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그럼 각자 한번 정리해보세요. 자, 여기에 선생님이 자료를 4가지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조사하기가 어려운 친구들은 선생님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서 함께 살펴봅시다. 첫 번째 자료는요, 우선 뉴스 동영상 자료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링크는요, 선생님이 아래 더보기란과 댓글에다가 올려둘게요. 4가지 자료 모두 링크를 올려둘 테니까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는 동영상이고요. 출처는 연합뉴스 TV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읽어볼게요. 고농도 알코올을 마시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죽는다는 등 잘못된 정보를 따라하다가 세계적으로 최소 800명이 목숨을 잃고 5,800여 명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의 관련 학회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4월 5일까지 SNS나 각종 웹사이트에 올라온 코로나19 관련 거짓 정보는 2,300여 개로 파악됐습니다. 네, 지금 4월 5일까지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네, 이렇게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누리소통망에서 잘못된 정보가 퍼져서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누리소통망에서 잘못된 정보가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네, 우리가 자료 1에서 활용하기에 딱 좋은 자료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료는 신문 기사이고요. MBC 뉴스 출처입니다. 페이스땡 이용자 약 2억 6,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AP와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안보 전문가인 밥 디아첸코는 영국 보안업체 컴페리테크와 함께 발표한 보고서에서 페이스땡 이용자 2억 6,700만 명의 아이디와 이름,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지난 4일부터 열흘간 인터넷상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자료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누리소통망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본 사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누리소통망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었다. 네, 우리가 두 번째 근거에서 사용하기에 알맞은 자료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료를 봅시다. 세 번째 자료도 신문 기사고요. 출처는 서울신문입니다. 연구팀은 뉴스나 SNS를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 관련 소식에 노출되는 시간이 긴 사람들에게서 급성 스트레스와 우울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미디어 노출이 대중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접하고 되도록 신문, 잡지, TV는 물론 컴퓨터와 스마트폰에서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네, 우리가 이 자료에서 알 수 있는 것은 SNS, 즉 누리소통망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수록 스트레스와 우울 증상, 즉 정신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누리소통망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수록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특히나 요즘은 이 코로나19 관련된 뉴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뉴스를 계속 보다 보면 정말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자료입니다.
자료의 종류는 역시 신문기사고요. 출처는 SBS, CNBC입니다. 메신저 피싱은 카카오땡과 같은 메신저를 이용한 피싱으로 지인의 아이디를 도용해 긴급 송금이나 대출금 상환 등 금전을 요구하는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네모네모 은행은 메신저 피싱 사례가 많은 고객에게 메신저 피싱 주요 수법을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이 자료에서 알려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누리 소통망이 범죄, 즉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 등 이런 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네요. 누리 소통망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자, 이렇게 4가지 자료를 다 찾아봤는데요. 이 4가지 자료들이 근거를 잘 뒷받침하나요? 네, 하나씩 다 뒷받침하지요. 그러면 우리 다시 교과서로 넘어가 봅시다. 137쪽입니다. 5번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논설문을 써봅시다. 부침 11의 글쓰기 자료를 활용하세요. 자, 제목, 서론, 본론, 결론입니다. 제목에는 주장이 잘 드러나도록 제목을 붙여요. 그리고 읽는 사람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서론, 문제 상황이나 주장의 동기, 자신의 주장을 써요. 흥미를 끄는 질문으로 시작해도 좋아요. 본론,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2-3가지를 제시해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자료를 활용해요. 결론, 본문을 요약하고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해요. 주장을 실천했을 때 나타날 긍정적인 모습을 써도 좋아요. 네, 이렇게 제목과 서론, 본론, 결론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글쓰기 자료에다가 글을 한번 써보세요. 네, 글을 쓰기 전에 여러분들 개요를 작성하면 좋은데요. 첫 번째, 서론에서는 문제 상황이나 주장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본론은요, 우리가 근거가 4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근거 1, 2, 3, 4와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자료들을 이렇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기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료, 그 다음에 결론에서는 요약하고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도록 한번 글을 여기다가 써봅시다. 네, 여러분 글을 잘 써봤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선생님이 쓴 글을 읽으면서 함께 살펴봅시다. 자, 여기 선생님이 쓴 글은 선생님이 직접 썼는데요. 그냥 예시로 참고만 하도록 합니다. 그대로 따라 쓰면 여러분의 공부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를 읽어보면서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나 또는 이 부분을 좀 바꿔서 써볼까 하고 참고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제목에는 아까 주장이 잘 드러나도록 쓰라고 했죠? 우리의 주장인 누리소통망을 올바르게 사용합시다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문단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 이렇게 6개의 문단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문단은요, 바로 서론입니다. 여기 부분이 서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문단은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에서 각각의 근거와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다섯 번째 문단까지는 본론이 됩니다. 본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 문단은요,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서론, 본론, 결론의 내용이 잘 들어가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서론. 누리소통망은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글이나 사진을 올리고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리소통망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아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리소통망을 올바르게 사용합시다 하고 여기에 지금 주장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피해를 보는 사례, 그리고 문제 상황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론에서는 문제 상황이나 주장을 밝히기로 했죠. 그다음에 본론 첫 번째, 첫째.
누리소통망의 정보가 잘못된 정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근거네요. 누리소통망에서는 허위 정보나 과장된 정보가 쉽게 퍼질 수 있습니다. 또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정보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례로 고농도 알코올을 마시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죽는다는 잘못된 정보가 누리소통망을 통해 확산되어 세계적으로 약 800명이 목숨을 잃은 일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근거와 사례가 잘 이어지나요? 네, 관련이 있네요. 요 잘못된 정보라는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 누리소통망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름, 나이, 성별, 주소, 전화번호, 사진 등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출되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로 페이스땡 이용자 중 약 2억 6,700만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열흘간 인터넷에 노출된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과 또 유출된 사례가 잘 연결이 되었습니다. 셋째, 누리소통망에 중독되지 않도록 시간을 정해서 이용합니다. 누리소통망을 오랜 시간 동안 이용하다 보면 중독되어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누리소통망에 노출되는 시간이 긴 사람들에게서 급성 스트레스와 우울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누리소통망의 노출이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접하고 누리소통망에서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독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넷째, 누리소통망을 통해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하여 누리소통망에서 돈을 요구하는 금융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족의 이름과 사진을 도용하여 가족인 척 접근해서 돈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피해를 겪지 않으려면 누리소통망에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에 절대 대응하지 않고 가족에게 전화를 걸거나 직접 만나서 사실을 확인합니다. 네, 잘 연결이 되어 있죠? 자,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이렇게 누리소통망을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1번, 정보가 사실인지 확인하고 2번,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3번,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4번, 또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핍니다. 이러한 점을 잘 기억하여 건전하고 바르게 누리소통망을 사용합시다. 네, 이렇게 결론에서는 1, 2, 3, 4 4가지 근거를 요약하고 마지막으로 주장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논설문을 써봤는데요. 여러분도 참고해서 더 멋진 논설문을 써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다시 교과서로 넘어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137쪽의 6번입니다. 자신이 쓴 글을 평가해보고 고쳐 써봅시다. 자신이 쓴 글을 스스로 점검해보세요. 자, 첫 번째로 근거가 주장과 관련이 있는지, 두 번째,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세 번째, 자료가 내용을 뒷받침하는지, 네 번째, 믿을 만한 자료를 활용했는지 여러분 스스로 여기에 점검해서 표시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에 글에 사용한 표현이 적절한지 점검하고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고쳐 써보세요. 자, 어떤 표현을 유의해야 되는지 여기 아래에 한번 볼게요. 우리 1학기 때 배운 내용이었는데요. 자신만의 생각이나 감정에 치우치는 주관적인 표현, 또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모호한 표현은 안 쓰는 것이 좋아. 또 반드시, 절대로, 결코와 같은 단전적인 표현은 조심해서 써야 해. 자, 고쳐 쓴 글을 3회 정한 곳에 게시해 보세요. 네, 여러분이 이렇게 쓴 글을요, 아까 게시하기로 한 공간에다가 한번 게시를 해 보도록 합시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누리소통망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주제로 논설문을 써봤습니다. 네, 아래 댓글과 더보기란에 이 사용한 자료들의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요. 여러분도 같은 자료를 사용해서 한번 써봐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